지난 1월 7일 신형 8세대 렉서스 ES350e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렉서스 판매량을 견인하는 ES300h의 후속 전기차인 만큼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 코멘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ES350e는 74.6kWh NCM 배터리를 탑재하여 상온 기준 복합 478km, 도심 503km, 고속 448km를 인증받았습니다. 저온에서는 복합 주행거리가 379km로 20% 정도 감소합니다. 150kW 급속 충전을 지원하여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에 약 30분이 걸립니다. 단순히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배터리 용량으로 나눈 전비는 6.4km/kWh입니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렉트리파이드 G80의 전비는 4.6이며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한 아이오닉 6 롱레인지 후륜 전비는 6.0입니다. 물론 아이오닉 6도 동일하게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배터리 용량으로 나누면 6.9km/kWh가 나오며 일렉트리파이드 G80도 5km/kWh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아이오닉 6보다 전비가 안 좋지만 일렉트리파이드 G80보다 좋을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출력은 다소 약한 편입니다. 전륜에 165kW 전기 모터를 장착하여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에 8.9초가 소요됩니다. 이는 소나타 2.0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가속시간입니다. 흔히 전기차에서 기대하는 높은 출력과 토크로 인한 가속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후륜에 전기 모터를 추가하여 더 강력한 출력을 내면서 사륜구동을 지원하는 ES500e가 있지만 국내 인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차들이 워낙 높은 출력을 가진 모델들이 많아서 224마력의 전륜구동 준대형 세단은 다소 성이 안 차는 느낌입니다. 하이브리드와 배터리 전기차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된 2세대 렉서스 GAK 플랫폼으로 제작되었습니다. BMW 530e와 i5 모두 CLAR 플랫폼을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GAK 플랫폼 자체가 전륜구동 플랫폼인 만큼 ES350 또한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전기차로 태어났어도 전륜구동 고급 세단의 꼬리표는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GAK 플랫폼을 잘 개량한 덕분에 8세대 ES는 기존 모델 대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4975mm였던 전장은 160mm가 길어져 5140mm가 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전륜구동 준대형 세단인 현대 그랜저보다 105mm나 길며 벤츠 S클래스 숏바디보다 불과 40mm 짧아 사실상 대형 세단의 크기가 되었습니다. 휠베이스도 80mm가 늘어나서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거리가 77mm나 늘어났습니다. 현행 7세대 뒷자리도 넓은 편이었던 만큼 신형 모델의 뒷자리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크기는 전장 5140mm, 전폭 1920mm, 전고 1560mm, 휠베이스 2950mm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전고가 BMW i7, 기아 EV6보다 높습니다. EV6의 전고는 1550mm이며 i7은 1545mm입니다. EV6는 세단이 아닌 CUV로 불리며 i7은 거대한 차로 느껴지는 만큼 ES도 날렵하다는 느낌보다는 크다는 느낌이 먼저 듭니다. 같은 전륜구동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의 전고는 1460mm로 100mm나 낮아 훨씬 낮게 느껴집니다. 외관 디자인에는 전기차스러움을 많이 담았습니다. 과거의 크롬 1색이었던 스핀들 그릴을 재해석해 스핀들 바디라는 이름으로 ES를 담았습니다. 마치 기아가 타이거 노즈 디자인을 타이거 페이스로 바꾼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전면부 전반에서 과거의 스핀들 그릴이 떠오르지만 크롬을 전부 제거하여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얼핏 SUV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특히 RX에서 이미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을 봤기 때문인지 세단보다는 SUV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현행 7 시리즈의 전면부를 처음 봤을 때 느낌과 비슷합니다. 분리형 헤드라이트를 사용하여 렉서스 특유의 날카로운 DRL을 잘 유지하였습니다. DRL 바로 아래에 반대로 뒤집은 듯한 방향지시 등을 넣어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측면은 다소 껑중한 느낌이 드는 실루엣입니다. 전고가 115mm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유려하게 떨어지는 패스트백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트렁크는 일반 세단처럼 열립니다. 측면 캐릭터 라인은 프론트 휠에서 시작하여 C필러의 쿼터글라스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갖췄습니다. 때문에 차가 앞으로 약간 쏠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앞타이어 접지가 좋을 것 같이 생긴 캐릭터 라인은 이 차가 전륜구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니시입니다. 아마도 높아진 차체를 낮아 보이게 하기 위해 추가한 것 같은데 오히려 SUV의 사이드 가니시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모습이 렉서스 같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후면에는 일자형 테일라이트를 적용하고 라이트 위에 렉서스 스펠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포르쉐와 닮았습니다. 수직의 반사판을 차체 끝에 부착하여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실내는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였습니다. 부분 따져보면 잘 만든 것 같은데 합쳐놓으니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중국 버전에서는 센터 디스플레이를 조수석까지 연결한 모델이 있지만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안 예뻐서 안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수평 기조를 사용하여 실내가 더 넓어 보이게 디자인을 하기는 했는데 요즘 실내가 다 수평으로 만들다 보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렉서스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타즈나 디자인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고급 소재로 마감하였습니다.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테슬라에 적용된 NACS 충전 방식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렉서스 본사 뉴스에서는 ES350e가 테슬라 북미 충전 표준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NACS가 적용되면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렉서스 코리아는
BMW는 NACS의 적용 여부를 출시 때 공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출시 스펙이 공개되어야 정확한 충전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차코멘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ES350e의 국내 출시는 상반기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환경부 인증 이후 3개월 정도 후에 출시하는 만큼 3월이나 4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에 대한 정보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신형 모델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게 이상하지 않은 만큼 ES300H도 오르고 그에 따라 ES350e의 가격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ES300H의 가격이 6,700만원부터 시작하며 신형 ES300H의 가격을 7,000만원으로 잡았을 때 ES350e의 가격은 8,700만원에서 9,300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문제는 이 정도 금액의 가격대에 너무나 많은 전기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BMW i5,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 A6 이트론, 폴스타4가 이 금액대이며 모델3 퍼포먼스, 모델Y 롱레인지와 같은 차량들은 더 저렴함에도 더 뛰어난 성능이나 주행거리를 갖췄습니다. 과연 기존 전기차들 사이에서 ES350e가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차 코멘트 한 줄, 9,000에 나올 거면 BMW i5 할인받고 사는 게 낫지 않나?